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틀동입니다. 성경 멀경이죠. 하나일 입구입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입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서로 뭡니까? 합심해서 살면은 좋겠죠. 같은 테두리 안에서 의견 차이가 보이면 싸워야 되겠죠. 내부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틀동입니다. 향할 향자입니다. 진면이죠. 입구입니다. 입구가 구문구자도 되죠. 집을 향해서 구멍을 통해서 간다는 거죠. 출입구를 향해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할 향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덜경 또는 덜형입니다. 그러니까 훈이 두 개죠. 훈이 아니고 음이 두 개죠. 음이 두 개죠. 경형입니다. 성경, 멀경. 성에서 구멍으로 빠져나가면 덜판이죠. 덜경자가 되겠습니다. 덜경. 입구가 구멍구도 되죠. 그래서 입구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구멍구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입구로 해석하면 잘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구멍구.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알입니다. 입 구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이 어떻게 됩니까? 가로로 있죠. 가로 모양이죠. 원이죠. 원. 이렇게 가로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로알. 날일은 해가 지평선에서 하늘 방향으로 뜨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가로로 길쭉하죠. 날일이 되겠습니다. 흰백이죠. 해가 비치는데 비친 별이죠. 비쳐서 해를 가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만 햇살에 걸리지 않고 하얗다는 얘기죠. 흰백자가 되겠습니다. 해 위에 비치니까 그늘이 형성되어서 그 부분은 하얗다. 흰백이 되겠습니다. 날일은 해가 지평선에서 위쪽으로 하늘 쪽으로 떠오르니까 세로 방향이죠. 세로 방향이죠. 세로 방향으로 길쭉한 것은 날일. 그 다음 가로 방향으로 길쭉한 것은 입 구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로왈, 말할 왈,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말하다 할 때 왈이죠. 가로왈.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껍질갑, 갑옷갑입니다. 여기서는 갑옷, 전직 칠 때 입는 갑옷 있죠. 갑옷갑 하면 되겠습니다. 가로왈 뚫을 겁니다. 말을 하되, 가로사대, 말하자면 뚫을 수 없는 것이 갑옷이란 얘기죠. 뚫고 올라오지 못했죠. 갑옷갑입니다. 그 다음 말미암을 줍니다. 밭전이죠. 뚫을 겁니다. 밭에 뚫어져 나옴으로써 뭐가 생산이 된다는 거죠. 자란다는 겁니다. 이것은 씨앗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말미암을유, 그것으로 인하여 이런 뜻이죠. 별신자입니다. 가로알이죠. 뚫을곤입니다. 말하자면 아래 위로 뚫었죠. 확실히 뚫었죠. 확실히 뚫어서 자신의 뜻을 펼친다는 얘기죠. 펼신자가 되겠습니다. 펼신. 이번 시간은 몸기자입니다. 몸기자. 몸은 좌우 균형이 일치가 되어야 되겠죠. 한쪽에 팔이 없거나 다리가 없으면 안 되겠죠. 몸기자입니다. 상자방이죠. 걸다 그립니다. 상자를 걸 때에는 몸이 필요하겠죠. 몸기자입니다. 그 다음 임이 이자는 뱀사자부터 먼저 살펴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뱀사입니다. 뱀이 또아리를 튼 모양이죠. 뱀은 꼬리와 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뱀사자입니다. 또아리처럼 틀고 있는 것은 뱀이다. 그런데 뱀사에서 어떻게 됩니까? 임이 이자는 잘려나갔죠. 뱀을 찾아보니까 이미 반토막이 났다. 그래서 임이 이자가 되겠습니다. 몸기자는 좌우 균형이 일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몸기, 상자를 건다, 몸기 틀림없죠. 뱀사는 또아리를 튼 모양입니다. 꼬리와 머리가
이자가 하나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병사. 그래서 이미 이자는 뱀을 쫓아가 보니까 이미 두 동강이가 다 있다. 그래서 엉켜져 있죠. 그래서 이미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숫자입니다. 걸다 걸이죠. 갈고리 골입니다. 비친 별이죠. 파인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이 내려오면 걸리기도 하고 갈고리처럼 파기도 하고 옆으로 퍼져나가기도 하고 삐치기겠죠. 파인불 땅을 파기도 합니다. 그것이 물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수자입니다. 얼음빅자입니다. 물수, 불똥주죠. 불똥이 떨어지니까 물처럼 흘러내린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얼음이라는 거죠. 얼음 위에 불똥이 떨어지면 물이 되겠죠. 그래서 얼음 빙자입니다. 길령자입니다. 점주죠. 점주, 점. 물방울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물이 되는 거죠. 물방울이 모여서 길게 내려오면서 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령자가 되겠습니다. 모양이 비슷한 한자 한 방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왕입니다. 흑토죠. 하나일입니다. 땅 위에 첫 번째 넘버원은 누구냐? 임금이겠죠. 임금왕입니다. 구슬옥이죠. 임금왕입니다. 남은 것이 불똥주. 임금이 불똥처럼 반짝반짝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슬이겠죠. 돈이 되지 않는 것을 임금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임금이 불똥처럼 반짝반짝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배 구슬이라. 구슬옥. 그 다음 주인주자입니다. 임금왕이죠. 또는 갈왕자입니다. 불똥주. 갈 때쯤 불을 켜는 사람은 누구다? 주인이다. 그래서 주인주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모양이 비슷한 한자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독이죠. 사람 뭡니까? 말씀은이죠. 말씀은 팔매입니다. 말을 하면서 파니까 저기 멀리서 봤을 때 뭔가 글을 읽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하늘천 따지 그물련 이렇게 배웠으니까요. 고구마 사세요 비슷한 느낌이 오죠. 그래서 말을 하면서 파는 것은 멀리서 보면 뭔가를 읽고 있는 것 같다. 이래서 읽을 독입니다. 송아지 독입니다. 소우자죠. 팔매자입니다. 소가 팔 때는 가장 거래가 활발할 때는 송아지일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 이월속입니다. 실사변이죠. 실을 팔 때는 이어서 판다는 얘기죠. 토막토막으로 파는 것이 아니고 길게 연결해서 판다는 얘기입니다. 이월속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철수입니다. 철수하다. 거둘철, 거둘수입니다. 거들철, 거들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수변이죠. 기를육, 칠복입니다. 손으로 치면서 기른다는 거죠. 양육한다는 얘기입니다. 손으로 치면서 기른다, 양육한다. 그래서 거둔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둘철입니다. 그 다음 거들수입니다. 얽힐구죠. 칠복입니다. 얽힌 것을 쳐서 거둔다는 얘기죠. 얽혀져 있는 어떤 식물들을 거두어 수확을 한다는 얘기죠. 거둘수, 수확할 수자입니다. 거둘철, 거둘수. 손으로 치면서 기른다, 길러서 거둔다. 그렇죠? 거둘철, 거둘수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철야입니다. 철야 건물을 쓰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죠. 통할철입니다. 통할철, 걸을 척이죠. 길을 육입니다. 칠복이죠. 걸을 때부터
치면서 기르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조기교육입니다. 모든 것을 통한다. 빨리 깨우친다는 거죠. 통할철. 그 다음 밤야자입니다. 머리도 사람인변, 저녁석, 불똥주죠. 저녁에 불이 켜지게 되면 사람의 머리는 들어온다는 얘기죠. 밤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이 한자를 만들어질 당시에는 식량이 항상 부족했기 때문에 밤이 새도록 잠자는 시간 외에는 계속 일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머리도 사람인변, 저녁석, 불똥주. 사람의 머리가 저녁에 불똥이 되면은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시간이 밤이라는 얘기죠. 밤야자입니다. 철야 근무. 이번 시간에는 짙을농입니다. 한자를 살펴보면 물수변이죠. 그 다음 오른편이 농사농입니다.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물이 붙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물이 풍족하다면은, 농사를 짓는 데에서 물이 항상 가까이 있다면은 농사는 굉장히 잘 되겠죠. 그래서 짙을농입니다. 좋다는 뜻이죠. 많다는 뜻입니다. 농후하다. 물수변, 농사농, 농후.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물이 항상 옆에 있다면 그 농사는 굉장히 잘 된다. 그렇죠? 열매도 뭡니까? 단단하다. 짙어진다는 거죠. 물이 부족하면 열매가 단단할 수가 없고 제대로 형성되지도 않겠죠. 그래서 짙을농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신 기자입니다. 맨 윗부분이 삐침별이죠. 삐침별. 그 다음 아랫부분이 밭전. 그 다음 걷는 사람인. 그 다음 사사로울 사죠. 밭에서 걷는 사람이 사사롭게, 삐쳐서 걷는 사람은 귀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삐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걷는 사람과 유별나다,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누구냐면 귀신이라는 얘기죠. 밭에서 사사로이 걷는 사람이 삐쳐서 있다. 삐쳐 걷는다. 그것은 귀신이다. 귀신 기자입니다. 글자를 지어내어서 설명하는 것 같지만 이미 귀신 기자는 주어졌고 한자어도 주어졌기 때문에 주어진 한자를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여 풀이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시간에 자손주입니다. 주. 글자를 분리해보면요. 알미알무유죠. 말미암다. 그로 인하여 이런 뜻이죠. 원인으로 인하여 말미암을유. 그 다음 다롤 또는 육다롤입니다. 여기서는 자손이니까 사람과 관련이 되니까 육다롤이 되겠죠. 거기 육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신체로 말미암아 자손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손 주자가 됩니다. 아랫부분에 주손이죠. 사람의 신체로 말미암아 자식을 놓고 또 놓으니까 자손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는 자손 주자가 됩니다. 몸으로 말미암아 자손이 대를 이어간다. 자손 주입니다. 주손. 이번 시간에는 홀로 단 한자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를 해보면요. 부러지질 현입니다. 입구 2개는. 입구 3개는 떠들썩할 영이죠. 그 다음 아랫부분이 갑옷, 갑, 하나일입니다. 갑옷을 입은 한 사람이 부르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갑옷을 입고 있는 한 사람이 부르짖고 있으니까 다 나와. 이렇게 부르짖고 있으니까 혼자다는 뜻이죠. 홀로 다닙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화랑관창이 되겠습니다.
황산벌 전투에 계백 장군과 싸우려고 하는 화랑관창이죠. 홀로 갔습니다. 홀로 전쟁터에 갔습니다. 홀로 단 부르짖으련 갑옷갑 하나일. 갑옷을 입은 한 사람이 부르짖고 있는 것은 혼자다. 홀로 단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꼭두가시 괴입니다. 괴려곤 할 때 사람인 변이죠. 귀신 기자입니다. 사람 옆에 또는 귀신 옆에 사람이 붙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두가시이기 때문에 사람이 제 역할을 자기 주관대로 하지 못하고 어떤 귀신이 옆에 붙어 있는 것처럼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행동하는 사람을 꼭두가시개라고 하죠. 사람인변 귀신기. 사람이 자기 주관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사상적으로 지배가 되어 조종당하는 사람을 꼭두각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꼭두각시 인형을 가지고 놀죠. 사람이 조종합니다. 꼭두각시 괴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높을 요자입니다. 요임금 요도 됩니다. 글자를 분해해보면 흑토가 3개 되어 있죠. 흑이 많은 데다가 또 흑을 쌓으니까 당연히 높아지겠죠. 높을 요입니다. 그 다음 아랫부분은 우뚝할 올이죠. 우뚝할 올. 우뚝하게 높다는 거죠. 더 높다는 얘기겠죠. 더 높을 요. 그 다음 요임금은 굉장히 중국에 덕망 있는 임금으로 전설의 임금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임금 요 덕망이 높았던 임금, 더 높았던 임금, 더 높을 요 요임금 요 되겠습니다. 요행 되어 있죠. 아랫부분은 사람이 붙었습니다. 사람이 높은 것을만 바란다는 거죠. 바랄 요입니다. 요행. 이번 시간에는 염려할 여자입니다. 글자를 분리해보면요. 범오음이죠. 범오음. 그 다음 생각삼이다. 범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염려스러워지죠. 범은 일반 동물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굉장히 날쌔고 포악합니다. 그래서 범을 생각하니 굉장히 염려스럽다. 범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염려스럽다. 염려할 여가 되겠습니다. 염려죠. 염려할 여, 걱정할 여 해도 되겠죠. 걱정하다, 염려하다. 범이 생각하면 굉장히 염려스럽다. 범이 나타날까봐 염려스럽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염려하려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양이묘, 상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이 나다 이런 얘기죠. 풀초머리, 밭전입니다. 밭에 풀이 하나 둘 올라오는 것은 삭을 틔우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겠죠. 상묘입니다. 그 다음 고양이 묘자를 살펴보면요. 짐승견이죠. 짐승견, 개견해도 됩니다. 여기서는 짐승이라고 보면 되겠죠. 짐승견. 짐승 중에서 삭처럼 길게 수염이 나는 동물은 고양이라는 얘기입니다. 고양이 묘자가 되겠습니다. 고양이가 덩치에 비해서, 체격에 비해서 수염이 굉장히 긴 편이죠. 짐승 중에서 삭처럼 수염이 길게 자라는 동물은 고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양이 묘자가 되겠습니다. 고양이 묘. 이번 시간에는 생각할 삶이다.
글자를 분리해 보면요, 맨 위에 밭전이죠. 마음심입니다. 항상 농부의 마음은, 또는 이 글자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산업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논농사보다는 밭농사 위주로 했겠죠. 밭농사 위주로 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마음은 어디에 가가 있다? 밭에 가가 있다는 거죠. 왜냐? 항상 식량이 부족했으니까요. 그래서 밭에, 마음은 항상 밭에 가 있다는 거죠. 생각을 하고 있다. 마음은 항상 밭의 곡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생각할 사자가 되겠습니다. 사상 되어 있죠. 걔는. 이번 시간에는 두려워할 외입니다. 두려워할 외. 밭전이죠. 분석을 하면요, 하나 일입니다. 그 다음 맨 아래쪽이 죽을 일입니다. 옥편에는 한자가 없습니다. 한자 사랑이 지정한 한자입니다. 옥편에는 없으니까요, 두려울 외자는 풀이는 해야 되고, 한자가 없으니까 한자 사랑이 지정한 글자입니다. 죽을 일입니다. 밭에 하나의 곡식이라도 죽을까봐 두렵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제초제, 농약 등이 발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나가 죽게 되면은 전부가 죽을 확률이 상당히 높았죠. 그러니까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밭에 하나라도 죽을까봐 두려웠다. 두려워할 외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농약이나 제초제 따위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폭이라도 죽게 되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전체가 전체가 소멸되는 경우가 있죠. 많았겠죠. 그래서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할 외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소강입니다. 우리가 한자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소강 상태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죠. 바로 그 한자입니다. 소강 상태에 놓여 있다. 자글소죠. 자글소. 나눌 팔, 여덟 팔, 뚫을 고입니다. 뚫어서 나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작아지는 거죠. 그 다음 편안할 강입니다. 지범, 손우, 물수입니다. 집에서 손으로 물을 만진다는 거죠. 뭔가 한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가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편안할 강입니다. 집에서 손으로 물을 만지작거린다는 것은 편안한 상태다. 편안할 강. 소강 상태다. 좀 조용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글소는 뚫어서 나누니까 양이 작아진다. 자글소. 편안할 강은 집에서 손으로 물을 만질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은 마음이 편안한 상태다. 편안할 강이 되겠습니다. 소강 상태. 이번 시간에는 우유, 소자입니다. 비침별, 손수변입니다. 손에 줄을, 고삐를 삐치고 가는 동물은 소다는 얘기죠. 지금 그림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소처럼 이렇게 이까리, 꽃비를 길게 잡고 가는 동물은 없습니다. 거의. 말은 바로 잡고 가죠. 그래서 소우, 손에서 삐쳐가는 것은 소다. 손에서 삐쳐가는 이 꽃비를 삐쳐가는 동물은 소다. 그 다음 젖유자입니다. 기를 부자죠. 새얼입니다. 새를 기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부화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부활유 하고 그 다음 젖유. 사실은 부활유로보다는 젖유로 우리가 많이 학습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글자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활유 먼저 기억하면 좋겠죠. 새도 기를 때에는 부활을 시켜서 기른다는 얘기죠. 알에서 깨어나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먹이를 주게 되겠죠.
부화할 육, 전육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공채입니다. 공변될 공이죠. 반대는 사적인 거죠. 사사로울 사자죠. 그래서 여기서는 공변될 공, 공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변될 공은 나눌 8 또는 8, 숫자 8이죠. 사사로울 사자입니다. 사사롭게 나눌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공변되게 해야 된다.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사롭게 나눌 때에는 공평하게 나누어야 잡음이 없죠. 그 다음 켈체자입니다. 손수변이죠. 켈체입니다. 나무를 손톱으로 캐낸다는 얘기죠. 켈체. 손수변이 들어간 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손으로 캐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켈체자가 되겠습니다. 손수변, 켈체. 켈체, 손으로 캐낸다. 공채 되겠습니다. 켈체. 이번 시간에 분쟁입니다. 분쟁을 해결하다. 분쟁이 발생했다. 뭐 이렇죠. 그래서 풀이를 해보면 어지러울 분자입니다. 실사변이죠. 나눌 분자입니다. 시를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지러워진다는 얘기죠. 조심스럽게 취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를 나눌 때는 조심스럽게 하지 않으면 뭡니까 이게 혼합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어지럽게 된다, 엉클어지다라고 되어 있죠. 엉클어지는 상태가 발생한다는 거죠. 다음 다툴쟁자입니다. 손톱조죠. 오른손 후 손과 손톱으로 갈고리로 쥐고 있는 것처럼 서로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손에 손톱을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격한 감정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갈고리를 들고 싸우는 것처럼 다툰다는 거죠. 다툴쟁자입니다. 손톱조, 손후, 갈고리골. 손톱을 세우고 갈고리를 손에 쥐고 다툰다는 거죠. 그래서 다툴쟁자입니다. 분쟁이다. 분쟁. 이번 시간에 은퇴입니다. 은퇴하다. 그래서 한자를 살펴보면 숨을 언자죠. 숨을 언덕부입니다. 그 다음 글자를 나풀이 해보면 숨길 언자죠. 언덕에서 숨긴다는 거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손톱조 만들고 마음심이죠. 손으로 만들고 손으로 마음을 덮어서 굉장히 조심스럽죠. 조심할 숨길 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오른손 우가 지금 빠져 있네요. 그래서 숨을 언이죠. 그 다음 물러날 테입니다. 거칠간이죠. 갈착입니다. 멈추어서 가니까 물러날 테가 맞죠. 물러날 테입니다. 거칠간, 갈착. 거쳐서 하던 일을 거치고 간다는 거죠. 되돌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러날 테가 되겠습니다. 숨을 넣자는 오른손 우가 빠졌죠. 손우. 지금 여기에 풀이에 있어서 언덕부, 손톱조, 만들공, 오른손 우, 마음심입니다. 그래서 언덕에서 손톱으로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만든다는 얘기죠. 마음을 손에 올려놓고 마음까지도 콩닥거리니까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손을 여기서는 가슴이나 배에 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죠. 가슴에 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숨을 물러날 테, 은퇴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온전입니다. 평온할 온, 완전할 전이죠. 완전할 전, 평온할 온입니다. 묘하죠. 여기서 벼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총칭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숨길 언, 조심할 언입니다. 그러니까 벼를 숨긴다는 거죠. 저장할 만한 곡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평온하겠죠. 의식주가 해결이 되니까요. 평온할 온입니다. 그 다음 온전할 전이죠. 사람이 임금이 됐죠. 모든 권한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다. 완전할 전 되겠습니다. 평온할 온, 완전할 온, 온전할 전.
평온할 원자는 별을 숨긴다는 것은 저장할 수 한다는 거죠. 창고에 저장할 만큼 별을 갖고 있으니까 이 집에는 평온하다. 의식주가 해결되었으니까요. 완전할 저는 사람이 임금이 되었으니까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완전하다. 이렇게 되겠죠. 완전할 전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긴급입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 긴급. 긴할 긴자죠. 긴하다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를 보면 신하신, 도우, 손우죠. 그 다음 실사변입니다. 실사. 신하신, 오른손 우, 도우, 구들간자입니다. 어질현 또는 구들간입니다. 시를 굳게 한다는 것은 굵게 얽매인다는 거죠. 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굵게 얽을 긴 또는 긴할 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긴할 긴자로 많이 사용되죠. 그 다음 급할급입니다. 하늘포, 손우, 마음심. 손으로, 마음이 급하면 손으로 뭐든지 앉는다는 거죠. 하늘포가 되겠습니다. 마음이 급하면 손으로 앉는다. 그래서 급할 급이 되겠습니다. 시간에는 은혜, 해입니다. 은혜, 혜택이죠. 수레금이다. 수레금, 불똥주죠. 마음심입니다. 수레를 사준 사람에게, 수레를 선물한 사람에게 마음적으로 불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모택입니다. 삼수변이죠. 그 다음 엿볼력입니다. 물이 있는데 엿볼 수 있는 것은 못이겠죠. 바다 같은 경우는 너무 깊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이는 곳은 물이 적당히 쌓여 있는 못이죠. 모택자입니다. 삼수변, 엿볼력. 엿볼력은 역시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엿볼력 역시 물인데 엿볼 수 있는 것은 못이다. 그래서 모택이 되겠습니다. 혜택 또는 모택도 되지만 은혜택도 됩니다. 덕택이다. 덕택택, 은혜택 해서 혜택이 되겠습니다. 혜택, 모택자 기억하십시오. 이번 시간에는 지혜입니다. 지혜지, 알지, 가로알이죠. 말을 하면은 다 안다는 거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지자입니다. 알지, 가로알. 말을 하게 되면 모두가 안다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지자입니다. 그 다음 지혜해입니다. 해. 빗자루 해자죠. 빗자루 해. 마음심입니다. 빗자루를 가지고 마음을 싹 쓸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빗자루를 가지고 마음을 한순간에 쓴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깨달음해, 지혜해입니다. 지혜롭지 못하면 쓸어버리면 기억을 못하겠죠. 그래서 빗자루해입니다. 빗자루처럼 마음을 쓸어버릴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해, 깨달음에 이른 사람이다. 깨닫지 못했을 경우에 빗자루 마음에 있는 것을 한 방에 쓸어버리는 것은 어려울 뿐더러 또 지우면은 기억을 못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깨달음에 이르렀을 때 하는 행동이다. 행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당황, 당나라 당이라고 일반적으로 하죠. 여기서는 갑자기 당입니다. 찌르곤, 지범, 손우죠. 그 다음 입구입니다. 집에서 손으로 뭔가 만지다가 입을 찔렀죠. 그러니까 집에서 입 속에 뭔가를 하다가 손으로 하다가 찔렀죠. 그러니까 혀 부분이 될 확률이 높은데
굉장히 당황하게 되겠죠. 갑자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당입니다. 그 다음 두려울 황입니다. 마음 신비원 임금 황이죠. 임금 앞에 있는 마음은 굉장히 두렵겠죠. 임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연개소문, 연개소문이 아니고 누굽니까? 연산군, 눈에 걸리면 다 죽이는 거죠. 임금 앞에 있는 마음은 두렵다. 두려울 황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운기입니다. 키포인트는 박갈경 되겠죠. 쟁기례입니다. 우물정이죠. 우물정처럼 쟁기를 이용해서 좌우 상하로 움직이는 것은 밭을 갈 때다 이런 얘기겠죠. 박갈경입니다. 쟁기를 이용해서 우물정자 모양으로 밭을 가는다 이러죠. 박갈경. 노력할 경도 됩니다. 그 다음 김멜운자가 되겠습니다. 쟁기례 말할 운. 쟁기가 말한다니까 뭔가 좀 말이 잘 안 되고요. 말할 운이 돌아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돌운. 쟁기가 돈다는 것은 김을 맨다는 거죠. 김을 맬 때 앞으로 좌우로 움직이죠. 그래서 쟁기로 돌리는 것은 김을 매기 위해서다. 잡초를 없애거나 제거한다는 얘기겠죠. 다음 기계 기자입니다. 경운기. 이번 시간에는 말할 운입니다. 운운하다. 그렇죠? 말할 운. 두이 사사로울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사사로이 두 명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혼자서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사사로이 말을 할 때는 최소한 두 명이 있어야 말을 할 수가 있다. 말할 운. 운운하다죠. 두이 사사로울 사. 사사롭게 두 사람 이상은 되어야 말을 할 수가 있다.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다. 이런 얘기겠죠. 말할 운, 운운하다. 이리쿵 저리쿵 얘기를 한다는 얘기겠죠. 운운하다. 말할 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태풍입니다. 태풍 태잖아요. 바람풍이죠. 바람풍 우측에 누각대, 별태, 클태가 되어 있습니다. 바람 중에서 큰 것은 태풍이죠. 태풍태. 바람 중에서 누각도 흔들리게 하는 바람이 태풍이죠. 태풍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바람풍이죠. 무릎범입니다. 무릎범. 벌레충이죠. 무릎. 바람이 불게 되면은 벌레는 바람이 불지 않는 내부 속으로 숨게 되겠죠. 바람을 피하게 되겠죠. 무릎범 안쪽에 와 있습니다. 벌레충이. 그래서 무릇 벌레는 바람이 불게 되면은 바람이 불지 않는 곳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바람풍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질식하다, 질식 한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힐질입니다. 막히다는 뜻이죠. 구멍혈입니다. 이를 짓자입니다. 그림을 그려 놓았죠. 구멍으로 이동하게 되면 막히게 되겠죠. 막힐 짓자입니다. 구멍혈 이를 지. 구멍에 이르게 되면 막힌다. 막힐 질입니다. 그 다음 쉴 식자입니다. 스스로 자자 마음심이죠. 스스로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타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정말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쉴 식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쉬고 있는 시간이다. 쉴 식. 구멍혈, 구멍의 쪽으로 이르게 되면은 막히게 된다. 막힐 질. 질식하다 이렇게 되죠. 질식. 이번 시간은 항공기입니다. 항공. 배항자죠. 배항. 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날다항. 옥편을 찾아보면 배주자죠. 배주.
높을 항입니다. 배가 높게 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멀리서 보면. 그러니까 배보다는 아니죠. 항공기보다는 배가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배의 주자가 나오고 그 다음 이것을 이용해서 날다라는 거, 높다라는 뜻을 넣어서 항공항 됐겠죠. 날다항으로 만들었겠죠. 날다항, 배항. 그 다음 하늘공입니다. 하늘공, 빌공, 구멍혈이죠. 만들공입니다. 구멍을 만들었으니까 어떻습니까? 비어져 있는 상태죠. 비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늘이죠. 그래서 하늘공, 빌공이 되겠습니다. 항공기, 배항, 선박항, 날다항. 배항이 먼저 만들어지고 이것을 항공기에, 그러니까 날다항을 만들려고 하니까 높을 항자를 넣었죠. 높을 항자입니다. 우측에 있는 글자가. 이번 시간에는 은행일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치, 이를 치자죠. 이를 치자입니다. 칠복이죠. 어떤 목표에 이르도록 매로 친다는 거죠. 독려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룰 수 있겠죠. 이룰 칩니다. 은행일치, 말과 행동이 하나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겠죠. 하나일입니다. 하나일. 말씀은 머리 두죠. 두입니다. 있고 머리에 두 번 생각하고 입으로 말씀드리면 실수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겠죠. 말씀은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말씀은입니다. 행은 행동할 행이죠. 단일행, 일치, 은행일치. 이룰 치자는 이를지 플러스 칠복입니다. 어떤 목표에 이르도록 쳐서 독려한다는 뜻이겠죠. 여기서 친다는 것은 뭡니까? 구타, 뭐 이렇게 나쁜 뜻이 아니고 좋은 뜻에 격려한다든가 이런 의미겠죠. 칠복, 사랑의 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칠복. 이번 시간에 애정입니다. 사랑할 애자, 뜻정자죠. 사랑의 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톱조죠. 덮을멱입니다. 마음심, 뒤져올 칩니다. 자, 마음을 덮었다는 거죠. 손으로. 하지만 뭔가 뒤져온다는 거죠. 마음이 뒤져오른다는 거죠. 누군가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마음을 숨겨도 표가 난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마음을 손으로 덮었지만 내심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의 자입니다. 그 다음 뜻정자입니다. 뜻정, 마음심, 풀을 청이죠. 마음이 푸르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 보면 어떻게 되십니까? 다 푸른색이죠. 그래서 참으로 진실로, 참으로 정, 진실로 정, 뜻정, 마음이 푸르다는 것은 진실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푸른 꿈 하죠. 하늘을 보고 푸른 꿈. 뜻정, 참으로 정, 진실로 정, 애정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고합니다. 외로울 고, 아이아자죠. 외로울 고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자자죠. 오이가자입니다. 오이는 뭡니까? 자랄 때 각기 다르게 하나씩 달리죠. 다른 열매는 뭉쳐서 자라지만, 예를 들자면 포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열매가 달려있죠. 오이는 하나입니다. 오이와 같이 아들도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으니까 외롭겠죠. 그래서 외로울 고자입니다. 그 다음 아이야자입니다. 아이야자는 절구구죠. 걷는 사람인입니다. 절구보다도 아랫부분에 걸으니까, 다시 말하면 절구보다 키가 적다는 얘기죠. 키가 작은 사람은 아이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야자가 되겠습니다. 고아, 혼자 있는 얘기죠. 부모 없이.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들자 오이과. 오이는 열매가 하나씩 각기 자랍니다. 포도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알이 뭉쳐져 있죠. 그렇지만 오이는 하나씩 자라는데 아이도 혼자 있으니까 외롭다는 겁니다. 외로울 고. 그 다음 아이 야자는 절구구 걷는 사람이 절구 키만큼 키보다 작게 걷는 사람은 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구구 걷는 사람인 절구보다 작은 키가 작은 아주 작은 사람은 아이라는 거죠. 아이 야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수 주고받는 거죠. 한자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수 보편적으로 이제 이 받을 수를 먼저 쓸 것이냐, 줄 수를 먼저 쓸 것이냐, 요게 혼돈이 올 수가 있습니다. 혼돈이 오지 않는 방법은 주고받는 것은 손으로 주고받는 것이죠. 그래서 손수가 먼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수죠. 아랫부분에 수수입니다. 손수변이죠. 줄수자입니다. 손이 있으니까 준다고 보면 됩니다. 상대편에 줄수. 그 다음 받을 수입니다. 손수변이 없죠. 없으니까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없으니까 받는다. 손이 있으니까 준다. 줄수, 받을 수. 수수할 때는 손을 이용해서 발을 이용해서 받는 게 아니고 손을 이용해서 받는 거니까 손수변이 먼저 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손을 이용한다. 그래서 수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하면은 받을 수입니다. 손톱 조조, 덮을멱 손입니다. 손으로 조심스럽게 덮고 공손하게 덮는다는 거죠. 손으로. 그러니까 두 손으로 덮는다. 두 손으로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받을 수. 이번 시간에는 헤아릴 격, 격식격 또는 자리격 한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해보면 나무목, 그 다음 각각 각이죠. 나무는 각각 별도로 자라죠. 한 개씩 대부분. 그러니까 헤아린다는 거죠. 나무는 각각 하나씩 헤아린다. 수량을 파악할 때는 또는 나무는 각각 자라지만 제 나름대로는 격식을 갖추고 있겠죠. 그래서 격식격, 헤아릴격 되겠습니다. 격식. 4급에 해당하는 한자군요. 나무목, 각각. 나무는 제각기 따로 별도로 자라지만 나름대로 격식을 갖추고 있다. 격식을 갖추어서 자란다. 또는 나무는 숫자를 헤아릴 때는 하나하나씩 별도로 헤아린다. 헤아릴격, 격식격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오라기 로자가 되겠습니다. 해오라기로 글자를 분리해보면 길로자죠. 세조자입니다. 길가에 있는 새의 종류로서 사람들이 눈에 쉽게 띄는 새는 해오라기라는 뜻이죠. 해오라기는 목도 길고 흰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잘 띄게 되죠. 길로, 세조, 길을 가다 보면 눈에 쉽게 잘 띄는 새의 종류는 해오락이라는 뜻이죠. 해오락이 로자가 되겠습니다. 백로라고 되어 있죠. 백로. 1급에 해당하는 한자어입니다. 백로. 길을 가다 보면 새의 종류 중에서 쉽게 눈에 띄는 새는 해오락이라는 뜻입니다. 해오락이 로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옥돌 구자입니다. 글자를 분리해 보면 구슬옥이죠. 임금왕이지만 글자의 한 부분으로 사용할 때는 불동주가 없어지고 임금왕으로 쓰인다는 거죠. 실제로는 구슬옥으로 풀이됩니다. 오렐구죠. 구슬 중에서 오랫동안 오랜 세월이 흘러서 굳혀진 것이 옥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옥돌 구자가 됩니다. 구슬옥, 오렐구, 구슬 중에서 오랜 시간 동안 굳혀진 것이 옥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옥돌 구자가 되겠습니다. 구슬 중에서 오랜 시간 동안 흘러서 굳혀진 돌이 옥돌이라는 얘기입니다. 옥돌 구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널 구자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땅에 묻는 것이 널이죠. 널 구자입니다. 분리해보면 나무목이죠. 감출해입니다. 오렐구죠. 나무의 한 종류로서 오랫동안 감추어 두는 것은 널이라는 얘기죠. 널은 사람이 죽었을 때 사용하는 널은 나무가 썩어서 흙이 될 때까지 그냥 방치해 두죠. 그래서 나무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감추어 두는 것은 널이라 뜻이죠. 운구, 우리가 차를 이용할 때는 연구차라고 하죠. 연구차, 널구자가 들어갑니다. 운구, 연구차. 나무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감추어 두는 것은 널이다. 널구자입니다. 썩더라도 골라내지 않죠. 그래서 널구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르할 년입니다. 또는 당연할 년입니다. 7급에 해당하는 한자군요. 이 글자를 분리해보면 육달월입니다. 달월 또는 육달월인데 여기서는 개가 등장했기 때문에 뭡니까? 육달월이죠. 고기 육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 개견이죠. 다음 불화발입니다. 불화발이라고 하는 것은 불화가 맨 아랫부분에 사용되었다. 사람의 신체의 발 부분에 됐다. 발 부분에 해당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불화발이 됩니다. 그래서 합체를 해보면 개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것은 당연하다. 이 한자어를 만들어질 당시에는 그렇다는 얘기죠. 개고기는 주로 구워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할 년입니다. 개고기를 불에서 구워 먹는 것은 당연시 되었다. 그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할 년, 당연할 년 되겠습니다. 당연돼 있죠. 이번 시간에는 불탈년 한자를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화죠. 분리를 시키면요. 불화. 그러할 년이죠. 불을 당연시하게, 불은 당연시 불타게 되겠죠. 불을 지피게 되면 당연히 불타게 되겠죠. 그래서 불탈년이 됩니다. 연소 돼 있죠. 연소. 4급에 해당하는 한자네요. 불화, 그러할 년. 불을 붙이게 되면 당연히 불이 타기 시작한다. 이런 뜻이죠. 불탈년이 되겠습니다. 불을 붙이게 되면 당연히 불이 붙기 시작한다. 불탈년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말을 한 거야. 이번 시간에는 어려울 난자입니다. 내가 말하는데 진흙근, 세추, 진흙근이죠. 근자 발음 외에, 그러니까 어려울 난이죠. 진흙근 외에 다른 음으로 발음이 될 때는 이렇게 이 진흙근에서 이 글자로 변형이 됩니다. 그 다음 세추죠. 새가 진흙이 있으니까 날아가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겠죠. 그래서 어려운 난자가 되겠습니다. 진흙근, 세추. 새가 진흙 속에 있으니까 발돋움하려면 어려움을 겪는다. 어려울 난자가 되겠습니다. 고난이죠. 다시 한번 설명하면 진흙근입니다. 진흙근, 음이 근 외에 지금 어려울 나는 근이 아니고 난이죠. 있을 때는 이 큰 대자로 흑토가 큰 대자로 변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울 난. 이번 시간에는 편할 편 또는 똥, 오줌, 변. 다시 말하면 훈과 음이 두 개라는 것이죠. 편할 편, 똥, 오줌, 변입니다. 분석을 해보면 사람인 변이죠. 사람인 변. 그 다음 오른쪽 편이 고칠 경 또는 다시 경자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고친다는 거죠. 편리하도록 고친다는 거죠. 그래서 편할 편자가 되겠습니다. 사람은 고칠 때에는 편리하도록 고친다.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고친다는 뜻이겠죠. 형편, 변비할 때는 똥, 오줌, 변이 되죠. 형편할 때는 편할 편자가 됩니다. 선, 훈과 음이 두 개로 사용되는군요. 7급 한자임에도 불구하고 맛배기로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매자입니다. 거물망이죠. 재물패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거물을 들고 재물을 가지고 간다는 얘기죠. 재물을 손아귀에 넣고 거물망을 가지고 갈 때는 물건을 구매한다. 구매할 매, 살매입니다. 그 다음 팔매자입니다. 선비사자죠. 선비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을 판다는 거죠. 몰락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팔매, 매매 이렇게 되겠죠. 사고 파는 것. 장사고입니다. 덮을 아자죠. 재물패입니다. 재물을 덮어놓고 뭐합니까? 장사한다는 거죠. 과거에는 냉동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에 또는 먼지라든가 이런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손님이 오지 않을 때는 덮어놓고 손님이 오게 되면 열어놓고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장사하는 집이다. 장사고다.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어를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대자입니다. 사람인이죠. 사람이 팔을 양편으로 하나처럼 이렇게 펴는 것을 큰 대자입니다. 큰 대자가 맞죠? 클탭입니다. 큰 것 중에서 더 크다는 거죠. 점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클탭이다. 태. 개견입니다. 큰 대자죠. 불똥주입니다. 큰 불심이 크게 작용하는 것은 멍멍이 개라는 얘기죠. 강아지 견, 개견입니다. 충성심이 굉장히 강하죠. 불똥처럼 단단합니다. 그래서 개견자가 되겠습니다. 한자사랑이 말을 빨리 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말이 빨라지는군요.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도자입니다. 삐친 멸이죠. 걸다그립니다. 삐치고 난 후에, 삐치다는 것은 사용한 후에 걸어 놓는 것은 칼이라는 얘기입니다. 삐친 후에 걸어 놓은 것은 칼이다. 위험하니까요.
힘력, 걸고 뚫는다는 거죠. 육체적 노동력을 제공하는 겁니다. 과거에 옛날에는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육체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했겠죠. 9구자입니다. 여기서는 9구자를 모을 규자로 모을 규 먼저 익히고 9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뚫을 곤 세월이죠. 그림을 잘 그려놨습니다. 참새를 뚫었죠. 참새 잡으면 이렇게 뚫게 됩니다. 모았죠. 새를 뚫어서 모았다는 거죠. 모을 규 9구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을 규 9구.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박자입니다. 손수변이죠. 흰백입니다. 또는 알릴백이죠. 손으로 알리니까 박수를 친다는 얘기죠. 박수 치면 알리적이죠. 상대편이 7박입니다. 머무를 박입니다. 물수변 흰백이죠. 물이 하얀 곳에 배를 댄다는 거죠. 깊은 곳은 물이 푸르게 보이고 얕은 곳은 바닥이 보이니까 희게 보이겠죠. 배를 머무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머무를 박 되겠습니다. 물이 하얀 곳에 머무른다. 머무를 박. 그 다음 핏박을 박입니다. 흰백이죠. 갈착입니다. 얼굴이 하얀색으로 간다는 얘기죠. 겁이 질린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핏박을 하고 있군요. 그래서 핏박을 박이 되겠습니다. 흰백, 얼굴이 하얗게 간다는 거죠. 달린다, 핏박한다는 거죠. 누군가 핏박하기 때문에 진리 있다는 거죠. 진릴 핏박을 박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운입니다. 비우자죠. 말할 운입니다. 비가 오기 전에 말하는 것은 구름이죠. 구름이 굉장히 새카맣다. 비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눈설자입니다. 손우자입니다. 오른손 우 또는 돼지머리 개. 손으로 풀이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비우죠. 비 같은 게 손 위에 쌓인다는 거죠. 비는 쌓일 수 없고 눈은 쌓이게 되겠죠. 눈은 녹으면 비가 되니까요. 눈설이 되겠습니다. 구할 숫자입니다. 뭡니까? 비우자죠. 이을리. 비가 계속 와야 서임새가 있다는 거죠. 서일수, 구할수입니다. 비가 조금 오면은 가뭄에 전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비가 충분히 와야만이 가뭄에 해결된다. 해결함에 서였다. 서일수, 구할수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가지고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환 또는 복종할 복입니다. 선비사, 보일시, 하품흠입니다. 선비가 하품을 하고 있지만 종은 의해야 됩니까? 선비를 복종해야 되겠고 정성으로 받들여야 됩니다. 노예는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았던 시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내자입니다. 선비 옆에 한 사람이 찾고 있죠.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종내자입니다. 잡을이죠. 잡을관입니다. 정성으로 손으로 정성을 다해서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잡을관입니다. 한자사랑이 말을 빨리 하는 이유는 성격이 급해서가 아니고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말이 빨라지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개 칠순입니다. 큰데 새추자입니다. 보통 새가 먹이를 먹고 할 때는 날개를 접죠. 네, 날개를 크게 한다는 것은 날아갈 때죠. 그래서 날개 칠순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떨칠분입니다. 날개를 칠죠. 날개 칠순, 밭전. 밭에서 날개를 칠 때는 떨쳐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떨칠분입니다. 어떤 상태에서 창공으로 날아가는 떨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떨칠분입니다. 그 다음 뼈앗을 타릅니다. 날개 칠순이죠. 마디촌. 이때는 손을 의미합니다. 새니까 뭡니까? 발톱을 의미하겠죠. 발톱을
날개 칠 때는 뭡니까? 뭔가 빼앗을 때입니다. 탈취하다. 빼앗을 탈이 되겠습니다. 빼앗을 탈. 한자 사람이 이렇게 말을 빨리 하는 이유는 성격이 급해서가 아니고 1분 안에 1분을 목표로 해서 이 한자의 세계를 설명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해도 신기하게 말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말이 빨라진 이유가 처음으로 동영상에 얘기를 하게 되는군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덕아자입니다. 또는 알랑거리다 아, 여기서는 알랑거리다 아로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언덕부죠. 오를가. 언덕을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고개가 끄덕끄덕하죠. 그래서 항상 옳다라고 하니까 알랑거리다 아 언덕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찌 하자입니다. 사람인 변 오를가. 사람이 항상 옳은 말을 할 수는 없죠. 가끔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찌 하자입니다. 사람이 어찌 항상 옳은 말만 할 수 있겠느냐. 옳은 말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하자입니다. 물이 물수변이죠. 오를가자입니다. 물이 올바르게 사용될 때는 물로 사용되는 게 가장 좋겠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는 순수한 물 말이죠. 그래서 물하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수리정, 원할원, 거느릴령, 손할순, 번거로울 번, 한자에 대해서 파자 분석법을 통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의 공통적으로는 머리 혈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물의 정, 곰배정, 머리가 뭡니까? 고무래처럼 생긴 부분은 정수리라는 얘기입니다. 정수리라고 하는 것은 머리의 가장자리죠. 머리 윗부분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정수리라고 합니다. 머리에. 사람 눈이죠. 정수리 윗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수리가 되겠습니다. 절정. 두 번째 원할원자입니다. 근본원 머리혈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머릿속에는 근본적으로는 그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뭐 제품을 만든다든가 또는 뭐 예를 들자면 산삼을 캔다든가 하면 산삼이 뿌리가 보이게 되면 그걸 갖고 싶어 하죠. 머리는 근본적으로. 그래서 원할 원자, 발할 원자가 되겠습니다. 3번 거느릴 영입니다. 하여금령, 명령할 영, 머리혈이죠. 머리로서 명령을 내리는 것은 뭡니까?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단독이 아니고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머리를 이용해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다. 거느릴 영 되겠습니다. 4번 순할 순입니다. 내천이죠. 내천. 머리혈입니다. 머릿속에 어떤 사고방식이 뇌처럼 순조롭게 흘러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어떤 뭡니까? 그 어떤 조건을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따르니까 순한 거죠. 역행을 하지 않고. 그래서 따를 순, 순할 순이 되겠습니다. 머리혈, 내천. 내천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죠. 그래서 머리도 뇌처럼 흐른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받아들인다, 따른다, 따르다, 순하다, 순할 순, 따를 순 되겠습니다. 5번 번거로울 번입니다. 불화죠. 불화. 그 다음 머리혈입니다. 머리에 불이 붙었다. 머리에 열이 난다. 머리가 뜨겁다. 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가득 찬다는 거죠. 고민이 많으면 머리 열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번뇌할 번,
번뇌를 하게 되면 번거롭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번거로울 번보다는 번뇌할 번으로 학습하시면 기억 저장하는 번뇌할 번으로 학습하시면 기억 저장하는데 유리할 것 같습니다. 머리에 열이 난다고 하는 것은 번뇌한다는 거죠. 번뇌한다는 것은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고민한다는 것은 문제가 복잡하다는 거죠. 번거롭다는 얘기입니다. 번거로울 번, 번뇌할 번. 번민이죠. 번민. 문문의 마음씨입니다. 고민할 때 민자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수리 정자입니다. 곤배정 머리혈입니다. 머리가 곤배처럼 생겼다는 얘기죠. 그 부분이 뭐냐? 머리의 꼭지 부분을 말합니다. 특히 어린아이일 때 보면 그렇죠. 아이가 낳고 얼마 안 있을 때 보면 머리 윗부분에 정수리가 그 숨구멍이라고 하죠. 팔짝팔짝 뛰는 것이 보입니다. 두 번째 원활원입니다. 근본원 머리혈이죠. 사람은 근본적으로 뭔가를 발견하게 되면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원한다는 거죠. 원한다는 것은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발할원, 원할원 되겠습니다. 사람의 머리에 근본적으로는 모든 것을 갖고 싶어 한다.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은 원한다는 뜻이고, 원한다는 뜻은 바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할원, 발할원 되겠죠. 3번 그늘일 영자입니다. 명령할 영 뭐죠? 머리혈입니다. 머리로서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하가 있다는 얘기죠. 부하가 있으니까 그늘이겠죠. 그늘일 영입니다. 머리로 명령을 해서 부하를 거느린다. 거느릴 영 되겠죠. 거느릴 영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은 순할 순자입니다. 내천이죠. 내천 머리혈. 머릿속에 생각이 뇌처럼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물 흐름은 자연의 순리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순리대로 사람의 머리도 순리대로 흘러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규칙을 따른다는 거죠. 따를 순.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순하다. 순할 순, 따를 순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입니다. 번거로울 번자죠. 번뇌할 번으로 학습하면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머리에 열이 납니다. 열받칩니다. 머리에 열이 받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일이 잘 안 풀린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번뇌한다, 고민한다, 번뇌할 번, 고민할 번, 고민하면 번거로워지죠. 일이. 그래서 번거로울 번 되겠습니다. 번민. 지금까지 설명하고 있는 한자어는 머리 혈이 포함 다 되어 있죠. 정수리정, 원할원, 거느릴령, 순할순, 번뇌할 번. 머리 혈자가 포함되어 있는 모양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 현재 시점의 파자 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학습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한자 외에 버리거나 공수해오는 한자어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까지는요. 대부분 한자가 2024년 현재 시점에서 파자 분석이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한자 학습에 있어서 단순 반복을 하시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순할 순자다라는 거죠. 내천자 머리혈이 되죠. 분리를 시키면요. 파자 분석을 하면, 파자라고 하는 것은 글자를 깨트린다는 얘기입니다. 분리한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훈과 음에 맞게끔 조합을 해보면
놀랄만한 결과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사랑이 설명하고 있는 2024년 현재 시점의 파자 분석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정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령할 영, 우두머리 영, 찰랭, 명령할 영, 떨어질 영, 고개 영 한자에 대해서 파자 분석을 통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명령할 영입니다. 일단 이 한자를 파자 분석을 해보면 사람인 하나일, 사람들을 하나같이 모은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모일 집이 됩니다. 모아놓고 명령을 내린다는 거죠. 무릎만 이절입니다. 모아놓고 무릎을 꿇게 해놓고 명령을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명령할 영 되겠습니다. 지령. 2번 우두머리 영입니다. 명령할 영 머리 혈이죠. 머리로서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말로서 명령을 다 하죠. 우두머리는 직접 행동을 하는 것은 단체가 커질수록 혼자서 다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머리로 가지고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우두머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두머리 영자가 되겠습니다. 표현상 북한의 김정일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김정일이가 하는 말은 바로 김정일이 아니고 김정은이죠. 김정은이가 하는 말은 바로 법이다. 우두머리니까 최고의 우두머리니까요. 머리로서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대통령, 우리나라 경우에 대통령. 3번 찰랭자입니다. 차갑다는 뜻입니다. 하여금령 얼음빙이죠. 얼음빙. 점 두 개는 얼음빙입니다. 얼음은 차다란 거죠. 얼음을 더 넣게 되면 차가워진다. 찰냉자가 되겠습니다. 냉각. 네 번째, 명령할 영입니다. 모아놓고 무릎을 꿇게 해놓고 입으로 명령을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명령할 명입니다. 명령할 명, 목숨명입니다. 때는 구분하는 방법은 입구가 사각이죠. 네모서 명자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명령할 영과 구분이 되겠죠. 없으면 명령할 영, 입구가 들어가면 명령할 명, 목숨명 되겠습니다. 과거에 임금이 나타났다 하면 전부 다 무릎을 꿇고 있죠. 임금의 말은 바로 법입니다. 한마디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생명입니다. 생명이 달려있다. 5번 떨어질 영입니다. 떨어질 영, 비우 명령할 영이죠. 비로 하여금 떨어지게 한다는 거죠. 해서 떨어질 영도 좋지만 비올 영을 먼저 학습하고 떨어질 영 하면 더 쉽겠죠. 비올 영, 비하고 관계 있는 것이 비우자니까요. 비우자를 쓰고 하여금 영, 비로 하여금 떨어지게 한다. 비올 영, 떨어질 영입니다. 영도라고 하는 것은 온도의 영도를 말합니다. 도수의 기점이죠. 기점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영상이냐 영하냐, 영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6번 고개
령자입니다. 매산자 우두머리 영자입니다. 산에서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은 제일 높은 데를 말하겠죠. 제일 높은 데니까 뭡니까? 산 고개가 되겠죠. 그래서 고개령 또는 제라고도 합니다. 제령, 고개령, 제령, 분수령이라죠. 분수령. 자, 명령할 령입니다. 모을 집, 사람을 한 군데 모아놓으니까 모을 집, 사람을 한 군데 모아놓고 무릎을 꿇게 해서 뭐합니까? 명령을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명령할 영자가 되겠습니다. 무릎마디 절. 두 번째, 내릴 영입니다. 머리혈이죠. 머리혈. 머리로서 명령을 내린 사람은 우두머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두머리 영 되겠습니다. 대통령.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우두머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3번, 찰령자입니다. 하여금령 얼음빙입니다. 얼음으로 인해서 얼음을 더 집어넣게 되면은 더 차가워진다. 그래서 찰냉자가 되겠습니다. 냉각. 4번, 명령할 령, 목숨령입니다. 하여금령의 입구가 포함이 되어 있죠. 입으로 명령을 내리는데 목숨이 달렸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입구니까 파면은 명이 되고 입구가 없으면 령이 되고, 그래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명이 달려있다. 입으로 말하는 한순간 생명이 달려있다. 5번, 떨어질 영자입니다. 비우자죠. 비우자에 대해서 잠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우자입니다. 이 한자가 두루잡입니다. 두루잡. 지금 한자가 물수입니다. 물수. 우리가 알고 있는 물수. 약간 변형되어 있죠. 두루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 전체 말이죠. 두루 물이 있다. 뭡니까? 비가 오는 게 맞죠. 해서 비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루 물이 있으니까 이 한자가 뭡니까? 비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우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한자 학습 방법이 2024년 현재 시점에서의 파자 분석을 통한 한자 학습 풀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떨어질 영이죠. 비우, 내릴 영입니다. 비가 떨어진다. 비가 명령하니까 떨어진다. 그래, 떨어지니까 비가 온다. 비 올 영, 떨어질 영. 그렇죠? 비 올 영 하면 더 쉽습니다. 비우자가 먼저 생각이 나니까요. 그 다음 6번, 고개령자입니다. 매산이죠. 산 아래에 우두머리가 있다는 거죠. 우두머리가 산인데 우두머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냐? 우두머리는 맨 꼭대기를 말하죠. 산의 꼭대기는 고개가 되겠습니다. 고개령, 제령. 그래서 분수령이 되고 있다. 분수령. 떨어질 령, 영도. 영도로 가는 것은 기온에 있어서 영상과 영하의 가장 중간 지점이다. 그래서 현재 한자사랑이 설명하고 있는 학습 방법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